안녕하세요. 서대문가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가치방 1부에서는 지배복종 행동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끝사랑. 오늘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가 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 친위대 이 독일 상황에서 이런 그 히틀러의 이념이 낳은 그런 산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나치 친위대 만일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런 처지였다면 학살 명령에 복종했을까? 그리고 또 히틀러를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6,700만 명의 독일 시민들, 이거는 이제 1936년도 기준이에요. 독일 시민들의 전쟁에 대한 책임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친일파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격렬한 증오심은 어떤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에서 인간으로서 약간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1963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스탠리 밀그램이 있어요. 그가 당시에 히틀러 친위대원이나 독일 국민이 윤리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권위나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에 쉽게 복종한다는 걸 실험으로 입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종 행동 연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복종 실험이라고도 해요. 흥미롭죠? 그래서 밀그램은 권위를 가진 대상이 하는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고 난 후에 3년 계약직 교수였던 그가 이 실험의 비윤리성 때문에 1967년 하버드대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뉴욕 시티 칼리지로 옮겨서 1984년까지 재직을 했어요. 그가 했던 실험은 방법론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논란에도 여러 가지 비판점들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미군의 미라이 학살 등 반인륜적인 집단 범죄가 있을 때마다 면죄부의 근거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리더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그런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가장 유명한 게 복종 실험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작은 세상 실험이라고 그래서 6단계만 거치면 세계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있다. 서로 연결된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 메신저 서비스 분석을 통해서 약 6.6단계 가입자들의 네트워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또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흥미있는 실험들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꽤 유명한 실험들이죠. 그러면 복종 실험이 어떤 건지 저희 음악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수영이 부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리 밀그램이 1960년대에 실시한 복종 실험은 어떤 건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복종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인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심리적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요,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의 도덕적 판단을 얼마나 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실험 과정과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인데요. 저희가 실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실험 과정의 참가자 모집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신이 학습과 처벌의 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에 참여한다고 믿었어요.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건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경우에 기억과 학습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서 피실험자 40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연기자들로 구성된 학생들이 전기 충격의 고통을 호소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라도 과연
피실험자들은 지시대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가, 이걸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실제 참가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가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역할을 부여받고 또 실험자와 공모자는 학생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실험자와 공모자는 이미 이제 실험을 설계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연기를 해요. 그리고 이 참가자는 진짜로 무작위로 역할을 배정받았다고 생각하게끔 했죠. 참가자는 진짜 무작위로 자기가 역할을 배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모든 참가자는 선생님 역할을 하도록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실험의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선생님으로 참가하는 이 참가자는 이 학생에게 단어 쌍을 기억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기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이 지시를 하는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이 참가자, 선생님으로 참가하는 참가자 뒤에 서 있었어요. 뒤쪽, 사선 쪽, 그러니까 한 45도 이내 흰 가운이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험은 이들이 단어쌍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게 본격적인 실험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낮은 전압 15V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어쌍을 기억을 못하면 이제 찌릿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근데 이게 단어쌍을 계속 기억을 못하면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최대 450V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300V도 많이 위험하고, 특히 400V 이상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 전압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이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 이 학생은 전기 충격을 받지 않죠. 사전에 녹음된 소리로 고통스러운 반응을 연기를 해요. 근데 이 충격 강도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추려고 하면 실험자는 실험을 계속하세요, 이런 말로 권위 있는 명령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참가하는 참가자가 이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이러면 책임은 내가 집니다, 이 실험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는 뒤에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누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주저하면서도 누르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참가자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서 고통을 주는 전기 충격을 가해요. 그 비율을 보니까 선생님으로 참가한 그 참가자 중에 65%는 최대 전압인 450V까지 충격을 가해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요. 물론 연기지만, 그런데 이 실험 참가자는 진짜 그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 실험 참가자들은 선생님으로 참가한 참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실험을 멈추고 싶어 했지만 권위자의 지시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에 따른 인간의 복종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죠. 권위를 가진 대상이 지시를 하면 그것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나의 기준이 있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시에 복종한다는 거죠. 나치 독일과 같은 역사적 비극에서 개인들이 어떤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의 근거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한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실험 발표를 하고 이슈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나치 독일의 행동이 이런 행동으로 모두 다 설명될 수 없다, 이러면서 독일이나 일본이 그 제국주의에 휩싸여서 했던 행동들을 희석시킨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느껴지죠, 이 실험이. 저도 되게 이 실험이 좀 편하지는 않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불손해 보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인간이 여러 방면으로도 심리학적인 견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것을 무조건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장점과 단점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승환이 부릅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실험에 논란이 된 것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에 실험 윤리기준 위반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그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진짜 실제로 죽었다 생각하고 불안증과 트라우마, 죄책감 이런 걸로 이 실험 후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리 규정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실험이 진짜 실제 일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실험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심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지금까지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참가자 중에 65%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죠. 그죠? 반 이상이면 대부분의 평균적인 인간이 부당하더라도 또는 내 도덕적 기준에 반하더라도 지시를 받으면 그것대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험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65%가 눌렀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르지 않았던 35%의 사람들은 뭐지? 왜 복종하지 않았지? 그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 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와 우리가 배울 점을 좀 살펴볼게요. 35%의 참가자가 권위자의 지시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기준으로 일부 참가자들은 실험 도중에 자신이 이 스위치를 눌러서 반대편에 있는 그 학생이 힘들어 할수록 본인도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앞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을 그걸 보는데 당연히 힘들겠죠? 인간은 공감 능력이나 거울 뉴런이 있으니까. 근데 감정적 공감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약간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기 충격을 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비윤리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권위자의 지시를 거부했어요. 권위자가 더 눌러도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간에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중단했어요.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그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군인들이 보였던 그 행동에서 부당한 지시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는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임감, 개인적인 책임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이 계엄령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쓰여졌던 그런 과거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권위자의 신뢰 부족도 복종하지 않는 면으로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권위자의 지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거나 지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참가자들은 복종을 거부했어요. 이 실험에서, 복종 실험에서.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자존감과 존중감을 유지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권위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35%의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 또는 개인적인 책임감, 권위자의 신뢰 부족, 그리고 자아 존중감 이런 차원에서 자신이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죠.